위험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왔다. 그 아저씨가 왔어? 그쪽으로 오더나? 그래서 울었다. 네가 울었어? 아니, 울었다. 울었어? 나는 서영이다. 이 선생님 말씀 잘 못 알아듣는데 또박또박 말해봐. 나는 서영이다. 아는 사람이라고? 1999년 대구 동구 효목동 5월 20일 오전 11시경 학원을 가던 5살 태환이. 그런데 단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태환 군은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황산은 아이의 눈과 입으로 뿌려지고 전신의 40%에 해당하는 3도 화상을 입혔죠. 아이는 두 눈이 실명하고 기도와 식도도 손상됐습니다. 범인은 태환이의 머리를 잡아당겨 얼굴에 직접 황산을 부은 것이었죠. 옷이 모두 녹은 태환이는 스스로 기어서 집으로 왔고 짧은 비명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와 전신이 타들어간 태환군이 집을 향해 기어오고 있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환군은 곧바로 경북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49일간의 치료 끝에 1999년 7월 7일 오전 8시 15분 폐혈증으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범인은 사건 직후 바로 도주했습니다.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 대낮이었지만 유일한 목격자는 청각장애인이었고 경찰은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는 실패되었죠. 단서가 없어 수사는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태환군은 사망 직전 치킨집 아저씨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새떼 치킨, 새떼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자신을 무고하다 주장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999년 한 골목에서 시작된 잔혹한 공격은 단 5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평생의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MBC PD수첩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국에 방송되면서 온 국민이 분노했고 첫 방송이 나간 지 단 5일 만에 태환군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태환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는 2000년부터 인터넷에 병상일지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49일간의 아름다운 시간. 이 일지는 여성 동화에 실릴 만큼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PD수첩으로 자수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MBC는 긴급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장난 전화였고 해당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특집 방송은 취소되고 허탈한 웃음만 남게 되었죠. 범인은 황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적용된 제목은 상해치사죄, 공소시효는 단 10년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 경찰은 늦게나마 살인 혐의로 변경,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했고 2014년 7월 7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3일 남은 7월 4일 가족들은 재정신청을 제출했고 소송은 겨우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태환군은 살아있는 동안 약 300분간의 육성 증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직접 캠코더와 녹음기를 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유도된 진술로 12명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보고서조차 검찰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포기했죠. 태환군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맞은 액체를 그저 뜨거운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황산이 뭔지도 범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 사건이 되었지만
그 아이가 남긴 상처는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세하게 상황을 일관성 있게 설명한 태완이.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었고 태완이가 어리고 충격에 의한 증언이라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충분한 증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죠. 치킨집 사장의 신발과 옷에선 황산의 흔적이 있었고 그는 태완이를 안아들고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는 태완이의 긴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나 식도가 타들어간 태완이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또한 용의자가 걸어온 방향도 이상했죠. 더욱더 의심스러웠던 점은 그는 무고를 주장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죠. 그저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었던 걸까요? 용의자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 치킨집 맞은편 미용실을 하고 있던 태완이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었던 용의자는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말하는 범인의 특징은 가까운 거리에 살고 황산에 대해 잘 알며 업무 시간이 있는 직장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태완이와 안면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아쉬웠던 건 초동수사였습니다. 당시의 골목에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았던 CCTV.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전응하로 속단하여 진술 증언을 무시했죠. 그때 황산의 출처만 조사했더라도 우리는 태완이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